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IBM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IBM은 지난 3분기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2.22달러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49억 7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 150억 8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해서 오늘 주가가 6%나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다우지수 구성 종목,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 보잉이 기계공 노조 파업이 5주째 계속된 가운데 노사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소식 이후 1.18% 내렸습니다. 월풀과 램 리서치 역시 전망을 웃도는 실적 공개 후에 월풀 11.17% 급등을 했고 램 리서치도 5% 올랐습니다. 램 리서치의 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램 리서치의 매출액은 4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0.86달러로 24.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각각 2.7%와 6.6% 웃돌았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시스템 매출은 총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이 중에 D램은 매출 비중 24%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 가운데 160개의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이 3.4%로 당초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증시를 그동안 짓눌렀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21%,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1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국채 발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대규모 감세와 관세 정쟁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더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성장세도 함께 이어가는 이른바 노랜딩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지난달 들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 둔화세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10월의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에서 대부분에서 9월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었고 2개 지역에서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보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고용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고 과반 지역에서 소폭 혹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 증가폭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가 강하게 계속 성장 중이라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고용지표 보면 이전보다 한층 개선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5,000건 줄어든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 24만 3천 건을 1만 6천 건 크게 밑돌았습니다.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 여파로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지만 지난주에는 허리케인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1% 증가한 73만 8천 채, 23년 5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7.8, 서비스업 PMI는 55.3으로 두 수치 모두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오는 11월에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하할 확률이 94.9%, 현 수준 5%에서 동결할 가능성은 5.1%로 반영됐습니다. 0.25% 인하 가능성이 어제 대비 3.1% 커졌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 VIX 공포 지수는 0.83% 내린 19.0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 휴전 기대감에 하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0.8% 내린 70.19달러,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8% 밀린 배럴당 74.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점점 짧아지고 있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기업인들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사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다이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등의 주요 기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미국에서 기업 지도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됐는데, 다이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나 금융 규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왔고 과거 민주당에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공개적인 지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개적인 입장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먼의 침묵은 JP모건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양면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와 협력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버크셔에슬웨이의 워런 버핏은 과거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치의 부족주의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의 부국장 데이비드 파이어스톤은 다이먼이 트럼프의 대선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꾸준히 자신에게 반대하는 기업에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고, 최근 농기계 제조업체 디어가 일부 일자리를 멕시코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자 관세 부과로 위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던 기업 지도자들이 점점 더 조용히 지지를 표명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려는 신중한 입장에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